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기록,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전하덤으로 판별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어떤 기관에서 저에게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인터뷰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몇 달 전부터 왔습니다. 사실은 민주화 기념사업회라는 데 있죠. 거기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망명해서 귀국한 지 한 20년쯤 된 후에 저에게 한 5시간, 6시간 긴 인터뷰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주화 기념사업에 들어가 보면 제가 했던 얘기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한 30-40페이지로 요약된 프린트물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뽑아보면 압니다. 김경재가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뭐 누구를 사랑했고 그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록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기록보다 뭐라고 할까 조금 상위에 있다고 할까 대통령 기록관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모 교수가 나중에 밝히셨습니다만 그걸 열심히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10월 초부터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개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는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만 30년 동안 비밀에 지켜지고 개인이 원하면 50년 동안 비밀에 붙여진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0년이나 50년 후에 공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인생과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정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게 사초입니다. 소위 말해. 옛날에 세종실록, 성종실록 이런 거 있죠. 거기에 그 선비들이 사관들이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듯이 조의제문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제 마음의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 10여 년 전에 했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기록을 계기로 해서 여기저기서 왜 4.19에 대해서 유공자 신청을 안 하느냐. 그리고 4.19를 보니까 몇 차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9일 당시에 저는 경무대 앞에서 데모한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 제 여학생 하나가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서울 미대생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4.19 당시에 경무대 앞에서 데모를 참가했던 제 친구들, 동지들을 아주 잘 압니다. 거기에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4.19 유공자로 등록이 됐고 등록이 안 된 사람은 별로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제가 한 16년에 망명해서 돌아오니까 4.19 유공자라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새 5.18도 그런 시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4.19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왜 저기 들어갔지? 그리고 가끔 제가 지나는 무슨 선배 4.19 당시에 지금 어디 계셨어?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그만두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선배, 박 선배는 그때 어디 계셨어? 나 그때 절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4.19 유공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4.19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 해서 탈락된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1990년에 4월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회장까지 하고 물러나고 했는데 그리고 4월의 창립 선언문도 제가 썼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4.19에 유공자로 해서 훈장 받고 하고 하는 거 쑥스럽다.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16도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당시 미국에서 신문을 만들면서 5.16 문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보도했죠. 제 신문에 한 달 내내 그냥 탑뉴스로 5.18을 썼는데 들어와 보니까 5.18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18 문제에 대해서 유공자 신청하자 하는 걸 제가 사양했습니다. 저 미국에 있었던 사람 그거 하면 됩니까? 그건 관계없다는 거야. 미국에 있거나 당시 광주 아닌 다른 곳에 있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간 그것도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 또 나중에 입장이 난처 하니까 사퇴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누굽니까? 충청북도 도지사하고 있는 김영환 의원 5.18
유공자증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아마 김진태 의원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도지사. 그리고 이제 4.19 유공자의 문제에서는 엊그제 세상 떠난 장기표 동지 있죠. 장기표는 4.19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보상금이 10억이 나오는데 그거 사절했습니다. 뭐 내가 그 돈까지 받느냐.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사양하는 것도 상당한 의지와 열정이 있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떠나간 장기표에 대한 더 아름다운 추억이 더 짙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5.18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4.19 문제를 다 포함해서 인터뷰를 몇 차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한국 정치사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무슨 평양을 방문했던 이야기, 뭐 이런저런 미국에서의 활동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이제 뭉뚱그려서 제가 라이프 스토리를 글을 쓰고 있다가 글 쓰니 차라리 이번에 대통령 기록관에서 준비해주는 이 녹화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 나라 역사를 좀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그 녹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4.19에도 많아요. 참 많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도 4.19 관계의 단체에 가서 하는 거 보면 4.19가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참 이게 큰 문제인데 그러나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오늘 제가 주요 과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부터 2024년 사이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또 문재인의 등장, 노무현의 등장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야의 그 쌈박질 그리고 지난 2022년에 대통령 선거 관계에서 저도 미그 하나 이름을 내세워서 거기에 참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하고 참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모욕과 배신을 당한 문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초에도 정확하게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 그에 관계된 어떤 한 분이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제 후배 하나가 연락이 와서 내가 그 친구에게 그랬죠. 야, 아우야,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은데 딴소리만 뺑뺑한다. 그래서 내가 요구했던 것은 공식 석상에서 나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게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식이에요. 자기도 과언을 인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문서로 나에게 사과해 주라. 그럼 내가 그 조기장을 하나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위 사초를 녹음하는 입장에서 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할 때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사실대로 다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전달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당사자 그 아우되는 사람, 아우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그 문제 통화했습니다. 자네 그 얘기 장본인에게 얘기해서 얘기했습니다. 몇 번 얘기했고요.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려해서 이 현대 한국의 사초를 기록하는데 진실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